일단 지금 내용에 집중해 주세요. 그렇죠. 이 머리에 집중하지 말아주세요. 오늘 네. 진짜 중요한 거 다룹니다. 네,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아니 나도 오늘 뜨거워 이거. 그 솔직히. 아침에 나왔던 주제를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 방송 진행하다가 나 진짜 중간에 나갈 뻔했어요 진짜로. 너무 놀랐잖아요. 나 놀랬어. 아까 아니 진심으로 하다가. 진심으로. 아니 그 아침 방송이 진짜 깜짝 놀랐다. 아니 신인교회 그 아침 저널이 아침 큰 저널? 역할을 했잖아요. 아침 7시 네. 반부터 시작하는데. 예, 아침 저널이 큰 역할을 해서 이병철 변호사가 나오고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예. 매니저 모시라고 지금. 그 폭로가 하고 나서 아이고. 제가 또 받아가지고 영상을 그냥 그거 노른자. 아침 저널을 소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른자로 받았죠. 근데 아니 이미 15,000이 넘었어요. 그래서 깜짝 와. 놀랐네. 근데 그러니까. 기사까지는 안 내요. 기사도 났습니다. 예. 이병철 변호사 이준석 정치자금법 위반 물음표입니다. 아직 물음표. 의혹이니까 네. 우리 의혹이라고 얘기하고요. 네. 국가보조금 정치 컨설턴트 등의 건넨 정황을 찾았다. 찾았다. 아 정말 전 듣고 좀 이렇게 제 귀를 의심하고 눈을 이렇게 뜨기가 어려울 정도로 네. 야 이거 정말 이거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네. 이건 거의 당 문 닫을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이 된다면 문 닫을 정도의 파괴력. 예. 아 정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맥락을 좀 설명드리자면요. 가처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이 가처분으로 지금 끝나지 않게끔 상황이 돼버렸어. 맞아.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의 이건 어떻게 보면은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뭐 상당한 좀 결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한 사람을 준석열이 예. 그냥 가루로 만드니까 이거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리액션이 반작용이 이제 네, 세게. 형사고까지 간 거야 이게 지금. 세게 들어오는 거지. 준석열. 그러니까 왜 윤석열한테 당하듯이 왜 더 심하게 해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왜 이 왜 그렇게 정도의 해? 이 정도의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생각 못했겠죠.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그러니까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그러니까 했겠지. 자기 사람이고 예.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핸들링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네. 자기의 정당이라고 뭔가 이제 좀 허술하게 내 맘대로 한 거지. 당무라는 것도 이런 네. 것들도 좀 약간 뭔가 절차를 좀 뛰어넘어서 네. 했다라는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하니까 아. 이 정말 자, 그래서 그 시작부터 좀 밟아가면 예.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좀 다뤘지만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조대원 최고위원이 그 유튜브에 나가서 많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시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허은하 대표로 당이 넘어갔는데 당대표직이 넘겨갔는데도 예. 불구하고 그동안 개혁신당의 통장 계좌의 명의가 이준석 의원으로 되어 있더라라는 근데 폭로를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예. 개혁신당 이준석이라고 쓰여져 있던 거고 예. 그냥 개혁신당 통장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이름이 들어있던 게 사실은 좀 창피한 일인 거지. 명의가 돼 있다는 네, 게 그러니까 그거는 뭐 개인 소유라는 뜻은 아니고 근데 개혁신당 통장인데 개혁신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이재용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제 삼성전자라고 쓰지. 삼성전자라고 쓰지. 그러니까 되게 창피한 일인데 그걸 이제 개혁신당으로 이제 바로 잡았고 네. 이제 개혁신당 이름으로 이제 남겨놓은 게 이제 사진이 돌아다녔고 네. 더 중요한 거는 그동안 허은하 대표가 회계에 대해서 정말 아무 권한 행사를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 권한도. 근데 이번에는 이제 사무총장을 경질했는데 또 자기 스스로 복귀하다 보니까 네. 이게 더 이상 해결이 안 돼서 이제 본인이 회계권을 이제 회수한 거지. 네. 그래서 뭐 통장 같은 거, 뭐 비밀번호도 바꾸고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결국 개혁신당 가처분까지 온 배경은 예. 결국 돈이다. 좀 그렇게 보는 겁니다. 돈. 사무총장이 살림살이. 이게 정당의 자율권이라는 명목으로 사실 외부에서 들여다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율권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라고 준 자율권이 아닌데 지금 마음대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요걸 파헤쳐야 되는 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 통장의 어떤 명의도 예. 바꿨다고 했고 그 개혁신당에는 개혁신당 당 통장이 하나가 있고 개혁연구원 법인 통장. 정책연구원이라는 통장이 또 하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죠, 통장이. 예, 두 개가 있는데 오늘 대표적인 폭로는 일단은 예. 개혁연구원 연구원장인 이준석이 예. 특정 유명 어떤 정치 방송 많이 컨설턴트에게 하는 분. 5,5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러니까 꽂아줬다라는 표현을 아까 그 이병철 변호사님 예,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갔다. 돈이 나갔다. 그까지는 확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확인됐으니까 얘기를 아까 확인이 하신 됐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컨설팅 자금이라는 게 예. 비용이 나가는 과정에 절차상 사실은 연구원의 이사장이 있는데 예. 그 이사장은 보고가 안된 사실 거야. 예. 당대표가 맡게 되어 있고 예. 지난달에 이게 송금이 됐기 때문에 지난달에 당대표는 허은하고 그리고 갈등 국면이었어요. 그렇죠.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허은하의 승인이 없이 나갔다. 그렇게 나가버렸다라고 예. 주장을 이제 이병철 변호사가 하신 거고. 그리고 조금 더 살을 보태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이 지급이 됐는데 네. 그거 이제 확인이 됐어요. 올해 1월이니까. 네네. 근데 그 평론가는 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네. 뭐 일단 애정으로 해주겠습니다. 애정, 무한 애정, 무한 애정. 끝없는 애정. 음. 그거를 보여주는 음. 사람이다. 어. 거기까지 어. 여기까지 나갔습니다. 아, 끝없는 애정이라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무한 제가- 애정. 무한 애정이요? 네. 그러면 이준석은 나중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이준석 대통령 됐으면 하는 내용들을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분들. 아, 그래요? 분들이라고 제가 합니다. 분들. 복수들이니까 복수예요? 많아 그런 분들. 아,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꾸 이게 댓글로 막 올라오시는데 이게 이제 5,500만 많아. 원이라는 금액을 받은 사람이 네. A라는 사람이 있다고 A라고 하고 합시다. 일단 A라고. A가 있고요. 예. 그리고 B라는 영역은 이제 그 국회에서 나오는 정책연구 비용, 정책 보조금. 보조금. 예. 여기에 이제 한 9,200만 원 정도? 다 세금입니다. 예, 이게 다 9,200 얼마를 예. 이제 당에 들어와요. 이제 비교섭 단체지만 네. 들어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어떻게 써야 됩니까? 정책 연구 자금이니까 정책연구원에 써야지. 연구한데 쓰고 응. 그 당에 들어오니까 당 대표를 중심으로 응. 당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 의원들이 의원 3명. 그 세 명이 이준석, 이주영, 천하람. 천하람이 요 3명의 의원들이 각각 알아서 알아서 썼다. 엠빵을 했다는 거죠. 뭐 엠빵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알아서 의원들끼리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당은 아. 하지만 허은아 대표님 가만히 있어. 가만히 계셔요. 정책은 우리가 다 합니다. 허나 의원들이. 멈춰! 그렇죠. 딱 그거죠. 근데 허나 그렇게 멈춰! 해서 갔는데 조금 이제 그 의혹이 있는 게요. 네. 돈을 한 10명 이상, 네. 10명 이상이라고 할게요. 예.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이죠. 네. 돈을 잘잘잘잘 해서 다 논아 먹습니다. 일단 논아 먹어요. 예. 그럼 정책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연구 성과 결과물에 대한 이제 검증이 들어갈 것 같고 네. 근데 딱 눈에 띄는 사람이 일단 한 명 딱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방송을 하시는 분이다. 아, 근데 평론가다. 그게 그러니까 네임드죠, 그분은 평론가. 근데 그게 웃긴 게 그분도 정치 평론가로 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그분에게는 뭐 몇백만 원 이렇게 건네줬다고 큰 아까 돈이에요, 큰 돈. 아침 방송에 그러시더라고요. 큰 돈이에요, 큰 돈. 근데 전 웃긴 게 정치 예. 평론가에게 그런 예. 비용이 뭐 이제 의원들끼리 나눠서 쓴다고 하더라도 예. 어떤 의원이 뭐 누구에게 줬다라는 예. 계산이 쓴다고 봅시다. 근데 예. 그 목적이 있어야 될 거야. 용역을 맡길 때. 예, 근데 그렇죠. 그 용역의 목적이 무슨 지하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뭐 어쩌고 활용 연구에 대한 사례야. 해외 사례. 아니 난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공도 아닌데 해외 사례를 뭐 영어 공부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신인규 문과인데 뭐 예. AI 인텔리전스에 뭐 대한 이탈리아 사례 연구 뭐 이런 이탈리아 사례 연구 이거를 신인규에게 맡긴 거예요. 아니면 저한테 맡겼다. 뭐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 우리 또 할 수 있나? 뭐 하면 할 수 있겠지. 자신감이 막 샘솟네. 근데 어쨌든 예. 그런 식으로 나눠줬다. 그렇죠. 9,200만 원을 이제 소위 다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을 줬다라고 하는지 용역을 맡겼는데 예. 그 중에 하나 뭔가 목적에 안 맞는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는데 알고 그렇죠. 보니까 유명한 정치 평론가였다. 그러니까 뭐 유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 평론가, 그러니까 오케이. 방송하는 분이라서 예. 사실 이거 본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그분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저는 과도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도 문제지만 네. 본질은 뭐냐? 예. 의원 셋이서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보조금을?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논았었다라는 게 핵심이지. 아하. 이거는 그 개인도 당연히 나중에 다 법적 문제 될 겁니다만은 어느 한 특정인을 갖다가 소위 말해서 조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은 아니고요. 다 각자 책임에 맞게 이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본질은 당 대표를 뽑아놓고 네. 넌 도장만 찍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넌 책임만 져. 네. 라고 하면서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의원들이 네. 알아서 해버렸다. 네. 전 요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물론 허은하 대표도 왜 그러면은 거기에 협조하고 왜 같이 했어요라고 누군가는 같이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본질을 보셔야지. 결국에는 거기에 저항하고 허은하 대표가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김철근 사무총장을 자른 거거든요. 네. 경질. 그렇죠. 그리고 내지는 경질도 아니래. 이건 해임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나간다 그랬대요. 사임. 처음에. 그래서 그 사무총장을 정리를 했더니 이준석 의원이 어떻게 합니까? 결자 해지해라. 이렇게 했다는 게 본질이라는 거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돈과 사람. 돈이야, 돈. 돈이야. 돈. 결과적으로 돈이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사실 근데 말씀하세요. 정책연구원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의도 연구원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의힘의 연구소죠. 거기도 당대표 이준석, 그 전에 당대표 김종인, 그때 당시에 정책 연구를 총괄했던 여의도 연구원장 누굽니까? 지상욱입니다. 보통은 여의도 연구원장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개혁연구원이랑 똑같은 건데, 네. 당대표가 바뀌면 3역이라 그래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연구소장. 네. 요 세 개는 당대표가 그냥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이 사무총장 바꿨고 네. 정책위의장 바꿨고 유독 연구원장만 안 바꿨습니다. 지상욱을 유임시켜요. 네. 그래서 지상욱이 유임돼서 뭘 했냐? 명태균에게 용역을 막 줍니다. 맞아요. 돈이 막 나가요. 네. 그거랑 유사하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명태균이 지상욱과 짬짬이로 돈을 빼갔던 형태와 지금 이 개혁연구원의 모습이 상당히 흡사하다. 근데 연구원장이 누구? 이준석. 전임 당대표 이준석이 당대표 그만두자마자 온 자리가 어디? 연구원. 와서 돈이 꽤 큰 돈이죠. 5,500만 원. 근데 나갔다 이거지. 돈이 나갔다. 예. 개혁신당 계좌가 있고 정책연구원 계좌가 있는데 별도입니다. 별도고 예. 정책연구원은 개혁신당으로부터 이제 비용을 받아가지고 편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금 당의 편성이. 예산의 3분의 1을 넣어야 돼요. 3분의 1? 당 그 법에 정해있어요. 예. 당에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의 3분의 1을 1을 이렇게 돼 넣는다. 있습니다. 그럼 3분의 1을 그 당시에 뭐 어차피 그 우리은행 통장이라는 게 개혁신당 이준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책연구원 통장도 뭐 이제 만약에 유사하게 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다 들여다보면은 실제 그 5,500만 원 말고도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연구원 통장이니까 결국에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사 법인 통장이에요. 그냥 회사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 돈을 갖다가도 사고 많이 나거든요. 뭐 대표가 빼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준석 의원이 빼가진 않았겠지. 횡령 배임 이런 거죠. 뭐.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빼먹어서 다른 사람 챙겨주는 거야.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게 이제 배임이거든. 배임 횡령. 내지는 국가보조금을 다르게 써먹었다 이러면 또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가 돼요. 국고보조금 사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사기, 배임, 횡령이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발생은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선관위에다가 수사 의뢰를 했답니다. 그럼 이제 선관위가 와서 1차로 봐요. 선관위 사람들은 도사거든요. 공무원들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길 봐서 위법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선관위가. 그럼 수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통 그 선거 기간이나 선거 운동 기간이나 기본적으로 정치는 또 특히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령 뭐 작은 말실수라든지 특별히 어떤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법적 분쟁으로 다뤄지지만 그리 큰 문제라고 사실은 선관위도 이렇게 해석을 하진 않아요. 뭐 어차피 법적을 판단받는 거고 선관위도 이게 굉장히 말이 심각하거나 이 사람의 명예훼손 뭐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법에 따라서 그 후보의 자격이나 정치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거지만 제가 느낀 정치권에서 불거지는 이거 쩐과 관련된 사안은 요거 무게가 좀 다릅니다. 다르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느꼈던 거는 진짜 그 당대표 직인을 뭐 선관위에서 천하람이 대신 찍고 그거 해결 못 해가지고 민간업체에 맡기고 했을 때도 사실 그것도 문제라고 봤지만 이거는요 돈 문제가 난 거예요. 돈 문제가. 그것도 국고보조금이 들어갑니다. 세금이야 세금. 세금. 나라 돈입니다. 나라 돈. 요거는 이거 제 추측입니다만 지금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측 이준석 계라고 불리는 모든 인원이 굉장히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뭐 어디까지 이 소위 말해서 불법이 있을지 이거 이제 확인해 봐야 돼. 아니 수사해 봐야 아니까. 그렇지. 먼저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수사해 봐야 아는 건데 김철근 사무총장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는 내가 당대표니까 난 좀 내가 일할 수 있는 사람과 하게 해줘. 이거였고 이준석 의원은 안 돼. 사무총장 살림꾼은 내 사람 써야 돼. 그럼 왜 그러냐 이거 왜? 아니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럼 그게 왜 그럴까라고 봤을 때 만약에 이런 회계부정 내지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기 또 내지는 뭐 개혁신당 연구원에 대한 돈이 어떤 컨설턴트한테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는 뭔가 돈이라는 이 공금을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김철근 총장이 있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지. 자기가 당대표일 때 사무총장도 했고 멋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지금도 멋대로 부리거나 그리고 서로 믿을 수 있으니까 당의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럼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준석 의원이 마음대로 불법을 오고 가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본인은 막을 수가 없어. 근데 책임은 누가 진다? 허은하가 또 져야 돼. 대표니까. 그렇지. 그럼 이걸 왜 방치합니까? 그러니까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히 정리하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철근 총장이 물러났다고 하는데 네. 뭐 이제 와서 경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사임을 했는데 예. 그거 자기 사람 안 치려고 하니까 이준석 의원이 뭐라 그래요? 결자 해지해. 그렇지. 안 하면 당신 아웃이야. 아웃도 대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예 당원이 소환할 거야.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김철근을 받고 계속 이런 불법과 위법과 탈법과 부정부패에 본인은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같아도 단절시키고 싶었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이걸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기 때문에 야, 김철근 총장을 왜 그렇게 그냥 단순한 인간적 호감일까? 아니면 뭐 자기랑 어려운 시절 같이 해줘서 지켜주는 걸까? 각서의 연대인가? 아니면 그렇게 치면 사실 허은하 대표도 어려울 때 같이 해줬거든요. 맞아. 그러면은 김철근 총장만 그렇게 미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허은하 대표도 챙겨야 되잖아. 그렇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뭘까? 저도 의심을 했어요. 그냥 돈인가? 인사인가?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야, 이거 괜히 의심하면 안 되는데 근데 돈 같네? 아닌가? 뭐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증거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 명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병철 변호사가 선관위에다가 수사 의뢰. 자, 공익제보 문건을 내부 고발. 내부 고발 형태로. 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었다라는 결론은 내려도 너무 성급할까요? 아니요, 성급하지 않아요. 돈이었다. 돈이었다. 돈은 맞잖아 지금. 네, 돈이었다. 지금 해먹은 게 지금 이게 밝혀지면 이거 진짜 당 문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내가. 근데 이제 두 가지가 근데 좀 이제 앞으로의 어떤 변수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변수라기보다는 뭐 일종의 그려진 전망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 저는 내부적으로 특히 이제 개혁신당의 정식 지도부 허은하 쪽은 오히려 더 지금 이 법적인 문제에서 있어서만큼은 절차적 명분을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갖고 있을 것 같고 반대쪽인 이준석 의원 측에서는 그러니까 돈을 쓴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이제 여론을 환기시키거나 역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을 것 같아요.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지. 근데 아마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좀 이제 저도 짐작을 하는 건데 짐작입니다. 추측입니다. 추측. 지난달에 이제 5,500이 정책연구원 쪽에서 특정 모 정책 컨설턴트한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당의 정식 절차 뭐 승인을 이사장을 통해 받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용이 지출되는 과정에서의 결제 라인은 어쨌든 허은하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장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 마음대로 하면 그거 돈을 다 뺐으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되죠. 자기를 위해 쓰는 거니까. 아니 그 법인이라니까. 법인 돈을 대표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쓰면 그게 배임이에요. 다 감옥 가. 1인 회사도 감옥 갑니다. 1인 회사도. 근데 그게 이제 혹시나 뭐 이제 그들 사이에서는 뭐 이제 허은하 쪽에 책임을 미루거나 이제 이런 방식의 역공이 있잖아요. 그런 게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하나. 아니 근데 허은하 대표는 내부 고발자이기 때문에 이미 내부에 고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의 또 책임이 있더라도 그런 거 다 감면됩니다. 아니 왜 고발을 한 사람이니까 내부를 밝힌 거니까 예를 들면 강혜경 씨로 생각하면 돼. 강혜경 씨가 명태균하고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강혜경 씨는 그래도 그때 뭐 여러 가지 뭐 일도 하고 일을 했어. 책임을 통감하고. 근데 허은하 대표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도장만 막 찍으라고 압박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찍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일이 커지니까 본인은 이거 더 이상 난 이거 안 가담도 되겠다. 안 했는데 아니 나눠 먹은 건 누가 나눠 먹고 본인이 왜 책임만 집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내부 고발. 허은하에 대한 변호가 되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허은하 대표가 그렇게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만약에 같이 논아 먹었으면 문제되지. 같이. 근데 그건 알 수가 없고.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김철근 총장을 중심으로 결국 김철근 총장은 이준석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그쪽 라인에서 돈을 쓴 걸로 지금 보여져요. 그러고 지금까지도 김철근 총장 절대 자리에서 못 물린다라는 게 이준석 의원의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에요. 그럼 뭔가 원팀이잖아. 원팀. 그러면 돈을 쓴 쪽에서의 원팀이니까 이건 아무래도 쓴 쪽에서 굉장한 형사적인 부담을 가져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도대체 이 정재준 총장의 전 이 통장 내역을 또 한번 보게 되는데 정재준? 우리 그때 그 룸사롱 어쩌고 논박 있었을 때 2024년 9월 26일 저녁 밤 12시 41분입니다. 26초에 긁었어요. 135만 원. 그죠? 정확하게 자정 넘어서. 그때 뭐 룸사롱 비용이라고 공개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전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어떤 술을 먹으면 135만 원짜리를
제 위에 들 수 있습니까? 졸라 그러니까- 비싼 양주 먹었겠죠. 아, 그래요? 아니 저 아닌가? 양주도 안 먹어. 그러니까 맥주로 먹으면은 이건 거의 한 아니 맥주로 맥주는 치면 아닐 거예요. 한 1000병 정도 먹어야 되나? 맥주로 치면? 아니요. 요즘 맥주도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135만 원을 술값으로 밤에 쓰려면 도대체 얼마짜리 술을 마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100만 원짜리 술이 양주집 있어, 100만 양주집 원짜리? 같은데 이런 바에 가서 와. 제일 비싼 아니, 저는 술 바를 같은 안 거 가봐가지고 바를 바를 저는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135만 원씩? 진짜 비싼 걸 먹었을 때 그러니까 제일 비싼 거 시키면 이렇게 나와? 나도 그렇게 나와본 적은 없죠. 아, 이런 걸 먹어볼 일이 없잖아요. 나 먹어본 적이 없어. 네. 135만 원. 아, 요거는 그 다음 거고, 요거는 9월달에 먹은 거고. 저희가 사실은 제가 얘기한 건 싸롱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린 잘 모르니까. 아니 진짜 나와요? 135만 원짜리 먹어보신 분이 있어요? 있으면 그냥 얘기해 보세요. 저희도 뭐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바는 제가 가봐서 아는데 네. 싸롱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싸롱 쪽은 아니에요? 싸롱 아니죠. 선생님 저 유부남입니다 선생님. 아 25만 원이 기본이래. 그럼 기본보다도 한 지금 5배 정도 비싼 건데, 야 이런 걸 어떻게 술로 먹지? 근데 이런 게 또 한 번만 먹기 힘들어. 이렇게 먹다 보면 또 계속 먹을 거 아니야. 아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돈 그렇게 쓰지. 저렇게 먹어봐. 그러면 돈이 얼마나 필요해요? 아, 돈을 물 쓰듯이 썼어, 물 쓰듯이. 맥주로 먹을 거면 225병이 필요하대. 근데 그 위에 들어가냐고. 225명이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안 되지. 아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간에 허은하 대표의 지금까지 보였던 이런 강경한 태도와 당 대표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에 저항하는 모습이 네. 좀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이해가. 네. 오늘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하는 사람으로서 윤리적인 네.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해야죠. 정치 컨설턴트고 예. 평론가들이 예. 만약에 이 지금 나온 정황 예. 돈이 전해진 정황 네. 뭐 용역이든 뭐 5,500만 원 전 좀 충격이고요. 그리고 뭐 몇백만 원이든 아니 단돈 10만 원이 들어가서도 충격이지.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그 네. 뭐 용역을 받아서 강돈이랑 어마어마한 당비를 받아서 어쨌든 세금인 걸 받았어요. 네. 저는 이제 과거에 정당과의 어떤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스피치 컨설팅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 그만한 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예. 목적에 맞아야 되잖아요. 목적대로 해야죠. 내가 했던 직업이 예. 이런 직업이고 나는 어떤 일을 위해 왔고 이 당직자들이나 현직 의원들, 개혁신당 당원들을 위한 어떤 교육을 한다. 예. 그런 차원에서 받는 용역 계약. 이거면 모르겠어요. 근데 정치 컨설턴트한테 5,500을 주거나 어떤 평론가한테 몇백만 원을 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정당에 대한 호의감 예. 그리고 그 어떤 정치인에 대한 호의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럼 방송에 나와서 평론을 할 때 그걸 공정한 평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돈을 받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그거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정한 척을 공정한 그동안 척을 해왔다면 연기한 거지. 그동안 공정한 척을 해왔다면 그러니까 국민들 속인 거죠. 속인 거지. 속인 거잖아요. 속인 거죠. 이런 거 좀 지양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윤리의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조금 더 번지면 윤리 이상의 이제 법률적 문제까지도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연구원이라는 연구원에서 어떤 컨설팅을 하느냐. 차라리 당에서 컨설팅을 했다면 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연구원에서는 연구 용역이나 주고 연구를 시키면 되지 무슨 연구원에서 컨설팅을 받아. 근데 그 컨설팅을 한 그 사람도 네. 당에서 돈을 5,500 가져가는데 또 방송 나와가지고 자기도 방송하면서 네. 매일 이준석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뭐 띄워줘. 이병철 변호사 말씀은 네. 세대 교체론 얘기하면서 이준석을 매일 띄워줘. 띄웠다는 거 아니에요? 매일 띄워줘. 야, 진짜 양심이 살아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그 동안에 띄워줬기 때문에 줬다라기보다는 주고 나서 띄웠다. 뭐 근데 사실 선후 관계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그러니까 않아요. 띄웠기 때문에 줬을 수도 있고, 그죠? 줬기 때문에 더 띄웠겠지. 근데 이제 이거 그 선후 관계가 별로 뭐야, 중요한 건 이게. 아니야. 중요한 중요하지 건 않아. 아닌데. 띄웠냐 안 띄웠냐만 물어봐 우리는. 띄웠어 안 띄웠어. 근데 띄웠다. 띄웠어. 띄웠어 안 띄웠어. 많이 띄웠지. 많이 띄웠지.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안 나와야 되겠네.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먼저 핵심이고 수사가 들어가야겠네. 그래서 만약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그런 분은 방송에 절대 발붙여서는 안 되죠. 말 그렇다 그러면. 충격적입니다. 네. 이제 이 폭로가 네. 대한민국을 방송가를 뒤덮고 있다. 방송가를.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저도 오늘 그 폭로하실 때 놀랐어요. 저도. 그래요. 이병철 변호사 얘기할 때. 오늘 아마 놀랐어요. 이병철 변호사님도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았을 전화 많이 거고 받았겠죠. 저도 사실은 이 주제 다루고 나서 다른 분들한테 문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내가 폭로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용을 좀 더 영상을 만드셨으니까 알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나 그냥 영상 나온 거 설명만 드린 건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막 물어보시는데 실제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심각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유. 그래서 아무튼 정말 이 가처분 결과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이게 가처분 결정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어쨌든 가처분보다는 이 형사 문제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 되게 문제가 번질 수 있냐면요. 결국에는 국고보조금이라고 하는 지금 당에 들어온 정책보조금 그리고 연구원으로 내려간 그 돈이 임의로 지출된 부분 그리고 당비가요. 그 잘 기억해 보시면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할 때 이낙연 대표 슈킹 사건이 있거든요. 6억 6천만 원을 받은 당이야 이 당이. 그거 반환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반환 안 했을 겁니다. 왜 했던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럼 그 6억 6천을 포함한 그 슈킹한 거 포함한 많은 당비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건 당의 재산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만약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김철근 사무총장이 어떤 다른 짓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수사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무슨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만 해도 내부 시스템이 있어서 그 컴플라이언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내부 통제. 예를 들면 뭐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행정배임 못하도록 내부에서 컨트롤해요. 행정부도 감사원이라는 기구가 행정부 내에 있어서 내부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당은 뭐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가 있는데 정당의 자율로 맡기죠. 자율에 맡길 뿐만 아니라 지금 개혁신당은 당무감사위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는 그냥 1인 정당이면요. 그냥 그 1인 마음대로 하는 구조인 거예요. 설사 허은하 당대표를 뽑아놔도 힘센 놈이 그냥 지 뜻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당은 어차피 이런 식의 돈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던 좀 필연적 구조였다. 이게 지금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필연적 구조. 1인 4당. 야,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막 이제 댓글창에 그 이제 평론가들의 이름을 막 이제 그 저기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그냥 노코멘트 하잖아요. 저는 그냥. 네네네. 모르는 걸로. 저희는 뭐 사실 아유, 알기도 힘들어. 근데 뭐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안다고 하기도 그렇고 모른다고 하기도 그런 걸 이제 NCND라고 하잖아요. NCND 모드로 이제 가고 있는데 많은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요거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장성철 소장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장성철 소장님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장성철 자꾸 소장님은 이름이 올라와서. 자꾸 이름이 올라와서. 이거는 지금 시방초 피셜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오늘 이병철 변호사가 폭로한 그 2명이죠 사실상. 그 2명은 장성철 소장님은 요 2명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까지만 제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아니라고 한다. 저는 NCND입니다. NCND. 그래요. 또 나중에 여러분들 또 우르르 가가지고 저희 남천동에 똑같은 질문 하셔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천동도 오늘 이제 이 사안을 다각도로 취재하기 위해서 또 발벗고 뛰었기 때문에 아마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제가 왜 그래도 정정해드리냐면 이게 동병상련인데 무슨 뭐 이준석 의원이 제가 무슨 뭐 송파구청장 뭐 달라고 했을 때 그때 이기인 최고인가요? 무슨 스무고개 하듯이 뭐 저랑 김용남 의원님을 콕 집어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막 그랬다. 그때 제가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괴롭다 그러면 또 김용남 의원님인 것처럼 돼버리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난처하더라고요. 아닌데 근데 아닌 건 아닌 건데.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래서 제가 그런 난처함을 좀 겪었기 때문에 확실히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름이 올라오면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는 게 나. 왜냐면 저분도 괴로울 수 있어. 아닌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제가 그 당해봐서 괴롭더라고요. 또 자꾸 또 배종찬 얘기를 하시는데 아닌 걸로. 배종찬.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저희가 잘 몰라요. 배종찬. 우리는 NCND 모드인데 일단 장성철 소장님은 아니라고 아닌 걸로. 근데 이거를 어차피 뭐 세상 아래에 그 비밀은 없어요. 없고 이미 다 업계에 지금 파다하게 얘기가 다 나가고 있어서 저도 근데 제가 이게 확실하면은 말을 딱 하는데 아직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니까 저는 NCND 모드로 갑니다. 일단은 그래야지 확실해져야 이름을 얘기하고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방송 자주 나온다고 말하면 안 되지 하시는데 이병철 변호사님이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변호사님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하나 생각난 게 있는데 얘기하세요. 그거까지 연결해드릴까? 연결해주세요. 돈 얘기 관련해서 하나 더. 해주세요. 그 장성철 소장 페이스북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맞다. 그거 하나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 그거 한번 제가 여기다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요거까지는 보셔야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 2024년 2024년 2월 하나의 페이스북 글인데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의 페이스북 글인데요. 당시에 장성철 피셜. 요게 작년입니다. 작년 2월경 올렸던 글입니다. 한번. 근데 지금은 찾으실 수 없어요. 왜? 이건 그냥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걸 찾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페이스북 가셔도 안 찾아집니다. 지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죠. 지운다고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장성철 소장님은 지웠지만 세상은 지우지 않았어. fem코엔 남아있어요. 거기도 남아있고. fem코엔은 남아있어요. 아니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네. 요거 한번 보시죠.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그때 당시의 상황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합당을 했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의 글입니다. 개혁신당은 이준석 중심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를 존중하고 서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갈등 없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두 분이 주도권 다툼하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양당의 갈등 분열 정치를 좀 바꿔봐야죠. 그 사명감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읽으나 안 하고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읽으나 안 하고. 야 니네 쪼개지지 말고 잘해라. 둘이 헤어지지 말고 헤어지지 살아. 마. 그렇게 한 거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자 이준석 대표가 거액을 주고 박모 씨에게 피모 씨도 아니고 박모 씨라고 했네. 박모 씨. 컨설팅을 맡겼다는 얘기가 있는데 박 씨. 이상론자 원칙론자 그 말만 듣지 말고 현실을 잘 해량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쓴 글이 지금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장성철 페이스북에서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박모 씨로 되어 있네요. 박모 씨. 근데 요 때는 이준석이 대표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건 요 박모 씨가 누군지도 한번 좀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또 모르실 수도 있고 또 이 박모 씨가 지금 이제 문제됐던 그 올해 1월달 그 돈을 가져간 그 유명 평론가인지는 또 맞춰봐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을 못하는 거야. 이게 다를 수도 있고. 아니 솔직히 지금 의심하는 분들 많으신데 저도 그거를 좀 이렇게 맞춰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야 이거는 진짜 너무 심하지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만약 동일인이라고 하면 저는 더 거세게 비판할 겁니다. 더 거세게. 근데 저는요 이거를 동일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가능성 매우 높죠. 왜냐하면 매우 높지. 이거 이제 총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박명수 아닙니다. 총선 전에 총선이 열리기 전에 컨설팅을 만약에 맡겼다라고 한다면 지난달에 5,500만 원이 동일한 사람에게 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왜 그러죠? 총선 결과가 어쨌든 그의 컨설팅으로 인해서 힘을 받았다. 그렇죠. 그래서 당선됐다. 라는 어떤 성공 보수 같은 거죠. 성공 보수. 그런 개념으로 지난달에 또 이제 뭔가 뭐 플러스 알파로 더 주든 아니면은 원래 주려고 했던 돈을 줬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컨설팅을 맡겼다라든지 지난 총선 때 잘했으니까 이번 대선 때도 한번 맡겨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난 총선 때 잘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성공 보수가 지난달에 지급됐던 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파헤쳐 봐야 돼. 저는 같은 사람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 그게 좀 더 상식에 부합하는 해설이라고 보고요. 다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알고 보니 박영식이라고. 근데 박영식은 확실히 아니야.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띄운다고. 근데 여기는 안 띄우죠. 나는 띄운 적이 없어. 영화도 안 본대요. 그래. 영화도. 보기 싫죠. 안 봐요. 왜 봐요 그걸. 1이니까 보는 거야. 1이니까. 안 봐.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러나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아예 안 봐. 우리 먹고 살고 일해야 되니까. 아예 미쳤어. 아예.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안 돼. 잠이나 자요? 안 돼. 아니 그래서 일단은 피자 시켜놓고 잠이나 자지. 같은 사람인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거 제가 처음 일단 밝혀놓고 저도 같은 사람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는 보는데 결국 박모 씨. 박모 씨 다 나간 거야. 박모 씨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엄청 띄워 자주 나와. 그렇게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